이게 뭡니까? 무슨 이 제목이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는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정당 내에서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존재하는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 사실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목을 보니까 대체 무슨 저런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른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모 지역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 60대 남성. 회식을 하던 중 카운터 뒤편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더니 이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이 아르바이트생의 등에 손을 갖다 댑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요, 또다시 카운터 뒤편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과 얘기를 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인데요. 이 아르바이트생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같은 곳에 자신의 손을 대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동료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CCTV에 포착된 상황이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9일입니다. 밤 한 9시경에요. 경기도 한 치킨집에 지금 저 60대 지역위원장이 회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여러 명이서 같이 회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렇게 끝나기도 전에 저렇게 20대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이 찾아가서 갑자기 등을 만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모르지만 신체 일부까지 만진 상황인데요. 최근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왜 열렸고 그동안에 이 수많은 이 정치권에 있었던 이런 소위 말하는 성추문과 관련해서 아직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보고도 믿겨지십니까?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일단 안진용 기자님, 저 피해를 당하신 여성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입니다. 순간 너무 많이 놀라고 지금 벌벌 떠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저 영상을 보면서도 놀라우니까 이 본인은 더욱더 놀랐을 것이고요. 이 피해자에 따르면 카운터 뒤에 서 있는데 와서 말을 걸더니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진 자리를 내가 다시 만져봤다고 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여길 만진 건가 싶어서 만져본 건데 일단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그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를 본인이 만졌다는 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처럼 됐을 거니 너무나 놀라서 자,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그 여성분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늘 오시더니 왜 주문을 안 받아? 이러면서 막 갑자기 그러시길래 아니 뭐 얘기하고 계시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잘 누르시면 돼요. 그랬더니 등을 만지면서 가서 주문 받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솔직히 불쾌하긴 했는데 카운터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만지더라고요. 너무 순간 당황을 해서 그 만진 자리를 제가 다시 만졌어요. 여기 지금 여기를 만진 건가? 싶어서 상황에서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주방으로 돌아갔거든요. 혹시 저 지역위원장이란 정말 추잡한 행동을 한 저 사람요, 김유진 아나운서 평소에도 저 식당에 가게에 자주 들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위원장이 저 치킨집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가끔 일행들과 들러서 회식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건 저렇게 등을 만진 게 전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불쾌하더라도 그냥 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신체 접촉한 게 저때가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대체로 저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이에요. 예, 저분 제가 판단 건데 습관적인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자꾸 저절로 통제 안 되는 손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저분 이번에 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피해 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처음에는요, 아우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참고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 안 보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CCTV 영상을 그 자기 친구한테 그 보내면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본 친구가 이거는 부모님한테 당장 얘기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잘했네요. 이거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잘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 사실을 말씀드리고 당일날 밤 11시 40분경에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사건 처리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친구분도 그렇고 이 피해 여성분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 잘하신 겁니다. 네. 예. 정말 고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고소를 하기까지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고소가 이뤄졌고, 고소 사실을 그럼 알게 된 저 추잡한 행동을 한 지역위원장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건 이튿날에나 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정식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당에는 작년 9월에 이제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지역위원장이 됐는데 이튿날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고는 치킨집 와서 사과는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여러분, 앞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뭐겠어요? 동영상이 만약에 없었다면, CCTV가 없었다면 나는 그런 일 없어. 어디서 젊은 사람이 나를, 어른을 모욕해? 지금 혹시 경찰서 가볼 거야? 이렇게 되레 공격했을지도 몰라요. 관련 얘기. 그래서 사과하는 장면까지 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가는데 우리 지나가니까 내가 너무 잘못해서 정신 사람 내가 항상 응원하고 예쁘게 하고 내가 참 칭찬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다 떠나서 내가 뭐 구독자가 되는지 아니지. 그리고 서로를 원하는 내가 잘못하니까 어떤 처벌을 당해왔게 내 모든 정치를 다 내놓고 생각하고. 안진용 기자님, 와, 얘기 들어보니까 더 대박 사건입니다. 평소에 내가 칭찬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사과는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성을 느껴야 되는데 이 사과 후에 오히려 피해자는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과하고 다음날 곧바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과를 했다. 그리고 술이 취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심신미약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배사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과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피해자는 더욱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 영상 머리 썼네요. 생각해보니까. CCTV가 있는 위치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딱 CCTV에 찍히기 좋은 장소에 딱 서서 보세요. 다 들어오죠? 저렇게 보세요. 두 손도 모으고 공손히 모으고 목례도 하고. 야, 대박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직에 들어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근데 사과를 하러 오셨길래 그래도 사과를 하시는 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니까 다음날 기사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근데 그 밑에는 격려 차원에 그랬다. 그걸 하시니까 저도 오히려 화가 나는 거죠. 이건 진짜 진정된 사과가 아니라 자기 방어하려고 사과를 했고 그 사과 내용을 기사한테 말을 했구나. 진짜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 당의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랍니다. 김복준 의원님. 한편 생각하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저는 얼핏 들었어요. 어째서요? 대체로 지역위원장 정도 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 되면 대체로 국회의원 출마하시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저런 분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좀 걱정되죠. 예, 아이들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무서워서 저런 분들. 또 거기다 하나 지금 저 걱정되는 거 또 있기는 한데요. 뭘까요? 치킨집 사장님 이제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저분이. 네. 치킨집 사장님한테 또 괜히 그 트집 방빼라고 잡아가지고 할까봐? 방빼라고 하는 거 이거 뉴스파이터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요, 아까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방역 수칙도 위반한 겁니다. 아 그래요? 저기 들어온 사람들이 10명이에요. 네, 10명이 와가지고 거기 그 칸막이는 설치했어도 4명씩 이렇게 앉아 맞잖아요. 전체가 일어나서 뭐 이거 건배 짠 이거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랬대요. 저분이 건물주라서 어쩔 수 없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 말 맞네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대박 사건입니다. 건물주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갑질에 백성문 변호사님 저 추잡한 행동한 사람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지역위원장의 혐의가 강제추행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찰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강제추행으로 이제 나중에 처벌받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10명의 소유식 지금 안 되잖아요. 저거는 7월 초에도 안 됩니다. 맞아요. 7월 초에 수도권 6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8명까지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저건 명백하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은 또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안진용 기자님, 저 사람이야, 저 추악한 행동한 사람이야 앞으로 법의 처벌을 뜨끔하게 달게 받겠지만 피해자분 지금 어떻게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을 전해드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2차 피해거든요. 근거 없는 루머들입니다. 실제로 이 성범죄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고 에이 하고요. 나쁜 사람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게다가 2천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이런 식의 악성 루머가 들려온다면서 이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이런 심적 고통을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피해자분은 털어놨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좀 안 좋게 나고 있어요. 이게 주변에 내용인데 이미 끝난 일가지고 아빠가 딸이랑도 합의금 받아먹으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는 거다 라고 이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피해자인데 내가 더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뭐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다 해야죠 하면, 좀 알고, 상황 판단을 하고 이제 그제도라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이런 생각도 하고, 가족도 힘든데, 제가 너무 힘든 풀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냥 계속 괜찮은 쪽으로 했거든요. 여느 성폭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건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왜 피해자가 더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더 힘들까 봐 그런 티를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으셨죠? 얼마나 복합적인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지금 북받쳐가지고 울먹울먹합니다, 피해자분은.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그래도 김유진 아나운서 이 피해자분이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픈 분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바로 해당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가게에 맞아요. 피해가 갈까 봐였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사장님이 흔쾌히 CCTV 영상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 사람이 건물주여도 나는 신경 안 쓴다. 신고해도 된다. 너는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지 저 건물주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신고해라. 잘못했으면 맞아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정말 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삽니다만 저 사장님
정말 아르바이트생을 아르바이트 그 여성분을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 저 사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사장님 덕분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람 앞으로 어떤 법에 처벌받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가게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